자, 첫 번째 문제부터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능력고사의 이혜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양시장 모두 상승 랠리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에 대한 전략 1번 문제 통해 힌트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네, 내일장에서도 주목해야 할 수급 특징주는 오늘도 각각 3가지씩 올라와 있습니다. 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수급의 주체인데요. 그 안에서도 기관의 수급이 눈에 띄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 쪽에서는 3거래일 연속 순매수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매도 하루 만에 매수로 손바꿈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시장 빠르게 오르다 보니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도 현재 코스닥 쪽에만 발을 들여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던 기관과 개인의 수급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탑3입니다. 1번 SK하이닉스, 2번 삼성전자, 3번 셀트리온입니다. 오늘은 지금 바이오 종목대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양 종목 조금은 주가는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기관의 러브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1위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HBM의 중요성이 계속 부각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점유율 60%가 넘어가는 부분이 점점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한 실적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기관은 무려 9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역시도 이제 내년부터 HBM4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걸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주요 그 안에서도 기업들 자체에서 자사주 매입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삼성전자 3거래일 연속 순매수 나타나고 있고요. 마지막은 제약바이오 안에서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오늘 11시를 기점으로 ABL바이오, 일라이릴리와의 대규모 계약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와 함께 바이오 종목들 일제히 급등을 했었죠. 셀트리온도 오랜만에 5% 넘게 오르면서 5거래일째 기관의 러브콜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개인은 어떤 종목을 매도하고 있을까요? 1위가 셀트리온, 2위 알테오젠, 3위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셀트리온은 기관의 러브콜을 받아가는데 개인 쪽에서는 계속 매도 물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횡보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계속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데요. 무려 3거래일째 매도 물량 출회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알테오젠 시총 1위 무거운 종목이 7%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틈을 타서 개인 투자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알테오젠은 55만 원을 돌파한 이후에 기술료가 증가하는 부분 혹은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 이 사이에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 역시도 3거래일째 매도 나오고 있고요. 2차 전지 안에서 포스코홀딩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들려왔지만 개인 투자자들 2차 전지 안에서 에코프로에 계속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와는 다르게 개인은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저희는 내일장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자, 내일장에 주목해야 할 수급 특징주 6가지 후보가 나왔고요. 그중에서 두 분은 어떤 걸 꼽아주셨는지 봐야 할 텐데 일단 이 6가지 종목 지금 정규장보다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더 상승률을 더해가고 있기는 합니다. 자, 두 분의 답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마음이 통했습니다. 두 분 분석이 통한 것 같은데 두 분 다 셀트리온을 적어주셨습니다. 기관 매수 탑3 종목이고 개인 매도의 탑 종목이었습니다. 자, 셀트리온 이 시점에서 주목하는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저는 셀트리온의 어떤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물린 개인들이 굉장히 많은 종목들의 하나거든요. 그러면은 이 기관과 외국인은 왜 이렇게 셀트리온을 사고 있을까? 저는 일단 3가지 포인트를 주목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역대급 자사주 매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주가 상승에 좋은 호재로 받아들이는 게 그 기업에 있는 내부자들이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셀트리온 홀딩스에서 어마어마하게 좀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3분기는 바닥이었고 4분기부터는 실적이 턴 어라운드가 될 거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대주주들이 정말 역대급으로 일단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소각도 하고 매입도 하고 있으니까 공급이 줄면서 주가가 오르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뭐냐면 우리 빼빼로 데이였는데요. 미국 공장 인수가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일라이 릴리 미국에 있는 공장을 지금 셀트리온이 인수를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11일에 미국의 최종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규제가 통과되면서 완료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뉴저지에 있는 이 공장인데
셀트리온이 이 공장을 사게 됨으로써 관세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하고 무관세로 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올 수도 있고 미국의 어떤 보면 관세 리스크를 완전히 타파함으로써 나는 뭐 리스크가 해소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저도 이거를 보고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셀트리온이 거의 무슨 영업이익률이 29%나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 구조로 가서 영업이익이 앞으로 45% 정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핵심 원가가 또 정상화된다. 마지막으로 보면 이 부분은 약간 성장의 가능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셀트리온은 우리가 알기에 바이오 시밀러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는 복제약을 잘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바이오의 한방,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몽 같은 릴리 같은 그런 계약이 나오려고 하면 뭔가 플랫폼 기업이거나 안 그러면 내가 신약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이오 시밀러는 우리가 정말 그냥 얘가 바이오 기업이야? 이런 느낌이 넌 제조업 아니니?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변신을 하고 있는 거죠. 셀트리온도 아니야 나도 이제 바이오를 신약을 개발할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과를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정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서 소외되어 있던 그런 종목이었었는데 만약에 신약 파이프라인이 이른바 대박을 터뜨린다라고 하면 조금 뷰가 달라지는 거죠. 바이오 시밀러가 아니라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이구나. 만약에 이렇게 기업이 달라진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주가는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좋습니다. 셀트리온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주셨고 이태호 매니저가 보시기에 좀 추가할 내용이 있습니까? 사실 추가할 내용은 없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셀트리온을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셀트리온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오랜 시간 동안 답답함을 가장 많이 느꼈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주가 흐름도 한번 차트 보면서도 이야기 드려보면은 정말 이게 저도 굉장히 많이 답답하다고 느꼈던 게 작년도부터 해서 진펜트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많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미국에서의 어떤 시장이 그렇게 잘 되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상단을 계속 돌파를 못하고 주가도 한 번씩 밀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박스권 상단 계속 돌파를 못하고 지금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셀트리온을 이제는 드디어 믿어도 될까라고 했을 때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3가지 포인트를 보면은 충분히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3가지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영업이익률 자체도 지금 현재 30%대 이상으로 워낙 이제 재고에 대한 어떤 부담 자체가 좀 줄어들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복제약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AI 신약과 관련된 이런 이제 신약 만드는 회사로서의 어떤 탈바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가를 이제 구성하는 실적과 기대감에서 기대감은 되고 있는데 실적을 봤을 때도 영업이익이 내년도 예상되는 게 1조 5천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 시밀러와 이런 신약 개발을 같이 할 수 있는 글로벌 피어 그룹들이랑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한 1.5조 정도 나오는데 현재 PER이 한 36배 정도 받고 있다. 너무나도 좀 저평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충분히 한번 좀 믿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마도 이제 좀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서도 안타깝고 좀 답답한 건 사실 그러한 기대감으로 꽤 오랜 시간 지금 버티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과연 이번에는 다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딱 한 방이 부족하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번에는 확실히 좀 다를 것 같다라는 이걸 느낌이 온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근거가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오늘 셀트리온 이 차트를 보면서 이게 한 번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였냐면 이제 8월 29일에도 이렇게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 계속 밀리면서 지금까지 거의 2달 동안 또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오늘은 사실 이제 바이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재들이 겹쳤는데 저는 지금 바로 진입하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내일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장대 양봉이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어떤 추세 전환으로 나올 건지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단을 물고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형태로 바뀌면
전 신규 진입 같은 경우는 그때 할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오늘 한 번 딱 장대 양분 나왔다고 해서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사실 원체 셀트리온에 대한 이게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예. 잘 안 가는 약간 느림보 같은 그런 주식이라는. 근데 그런 게 바뀌려고 하면 진짜로 추세가 바뀌는 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최근에 이제 주목받는 제약 바이오들의 차트를 보면 사실 굉장히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손이 잘 안 나가는데 이 셀트리온의 횡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기회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20만 원의 벽을 최근에는 좀처럼 뚫지 못하고 있어서 신규 진입을 노리고 있는 분들이라면 뭐 어떤 뭐 가격대 혹은 어떤 기회를 좀 노려보면 좋을까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박스권 돌파가 나오면서 돌파 자리에서 공략하는 게 지금 뭐 시장에선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ABL 바이오를 보셨잖아요. 돌파 나올 때 그 타이밍에 사실 접근이 너무 어렵거든요. 맞아요. 예. 셀트리온이라고 못 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만약에 세운다라고 하면은 박스권 상당 구간에서 1차 매수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워낙 뭐 지금 내년도의 실적에 대한 흐름과 지금 밸류를 감안했을 때는 뭐 매수가 불가능한 가격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지금 1차 매수 그리고 2차 매수는 좀 너프하게 박스권 하단에 왔을 때도 충분히 매수를 고려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예. 무엇보다 최근에 이 강한 상승을 만들었던 주체를 보게 되면은 외국인이 최근 3거래일 연속 매수가 좀 들어왔었고 오늘 또 기관이라든지 연기금도 강하게 매수가 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9월, 10월 이때 이 박스권 내에서 횡보라는 구간에서 보시게 되면은 기타 법인에서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에서의 이 연말 바이오 섹터의 강한 랠리와 그리고 내년도 이 셀트리온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측면 뭐 여러 가지 감안해 보면은 뭐 변동성에 의한 박스권 하단은 다시 한번 만들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안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래서 또 한번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최근에 뭐 종목 상담 같은 거 하다 보면은 고점에 물렸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급등해서 그때 보는 것보다 지금 충분히 매수 가능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고 저희가 앞서서 이제 수급 특징주라고 해서 6가지 종목이 나왔고 그중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이 돼 있었는데 수급으로만 보자면 지금 SK하이닉스의 수급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한 해석이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건 기관 매수 탑3인데 외국인하고 기관의 흐름을 보면 야, 이게 연속성을 가지면서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나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SK하이닉스 수급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어저께 이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빠졌던 이유가 소프트뱅크가 이제 전량 엔비디아 주식을 매도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매도한 이유를 들어보면 일단은 엔비디아가 소프트뱅크가 최근에 M&A를 많이 했습니다. 그 ABB 같은 경우에도 6조의 인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수 이유를 밝힌 게 뭐 엔비디아의 어떤 가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돈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이유를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를 매도를 한 게 사실은 큰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이제 그게 사실은 오늘 우리나라 국장에서도 이제 드러났다라고 보고 있어요.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네, 예. 뭐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도 그렇게 뭐 엔비디아 빠진 거에 비하면 하락률이 굉장히 그쵸. 적은 편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어떤 그 주가를 보면서 역시 반도체는 죽지 않았다. 반도체는 계속 간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원체 바이오 이슈가 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반도체가 이제 묻혔거든요. 네, 하지만 저는 오늘 딱 2개 수급 들어오는 것만 봐도 역시 바이오는 계속되는 사이클이다. 예. 네,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는 뭐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태우 매니저님, 그 SK하이닉스 지금 수급창 좀 띄워주시고 저희 시청자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지는 흐름들 뭐 특별히 걱정할 필요 없는 겁니까 그러면?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외국계 IB 중에서 반도체 한창 이제 잘 나갈 때 항상 찬물을 끼얹는 존재가 있잖아요. 예. 네, 그렇죠. 어디 뭐건 갑자기 목표 주가를 윈터 이즈 커밍 하면서 이제 반도체 갑자기 목표가 주가 내리고 뭐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은 누구보다 높게 잡더라고요. 너무나도 또. 높게 잡고 있어요. 오늘 또 최근에 나온 게 뭐 삼성전자 17만 원까지 갈 수 있다. SK하이닉스도 뭐 70만 원대 갈 수 있다.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뭐 SK하이닉스가 지금 외국인 매도는 꾸준히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반면에 기관 매수는 강력하게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시장 분위기 자체도 외국인 매도가 나와줘도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밀리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이라든지 기관 수급에 의해서 시장은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이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거는 뭐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워낙 이제 받쳐줄 수 있는 다른 기관이나 개인 물량들이 있고, 그리고 내년도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결국에 이익성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부담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에 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더 올린 이유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뭐 HBM 같은 이런 고사양 반도체 판매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서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량 자체를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기존의 디램이라든지 낸드 같은 기존 레거시 반도체를 대량으로 많이 구매해서 그거를 서버에 탑재를 하면서 뭐 고사양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수요가 너무 폭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투자를 한번 진행을 하긴 했지만 캐파 자체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여전히 공급 대비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조정시 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하고 외국인 매도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